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부총리께 할 텐데요. 한국은행 총재나 우리 수출입은행장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좀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R&D와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계속 비효율, 낭비, 방만 이거 걷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걷어내는 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이것 또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레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고 이번 과정을 보면 다 이게 좀 일률적, 폭력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래가지고는 옥석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 목표가 실현이 안 된다. 이걸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정책 목표가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월에 CFE 포럼 출범도 했고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 CFE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부총리. 아리백하고 CFE 이른바 CF100, CFE 정확하게는 24/7 CFE죠. 이 차이가 뭡니까? 예,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이 재생 에너지 부분이고 한쪽은 탄소 중립에 초점을 둔 탄소를 유발하지 않는 에너지 이쪽에도 의미가 있다 해서 다시 CFE를 UN 산하기구 등에서 그러니까 아리백은 2050년까지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조달하겠다 이거고 이른바 CF100은 모든 전기 소비를 매일, 매시간 어디서나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조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백이 전력 사용의 총량 개념이면 이 24/7 CFE는 여기다가 시공간적 제약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CF100은 주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연료전지, CCS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데 아리백과 크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탄소 배출권이나 인증서로 무탄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원 인정 범위는 넓은데 이 CF100은 추적 및 인증을 위해 더 많은 인프라와 고비용이 요구되는 더 엄격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 이 CF100 어디서 주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주도됐는지? 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 에너지. 예, 기업은 구글이고 또 UN이죠. 예. 그러니까 구글은 아시다시피 2017년에 이미 아리백을 달성해서 지금 5년째 기준 충족이에요. 그죠? 근데 연간 총량으로 아리백을 달성을 했는데 연간 총량으로 보면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되는 사업장과 시간대가 존재를 하니까 실질적인 탈탄소화의 한계를 느끼고 2030년까지 24/7 무탄소 에너지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리백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아리백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예, 아리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이렇게 한다. 대체한 게 아니라고 훨씬 더 엄격해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른바 한국형 CF100 이것은 연중 무휴 무탄소 에너지 실시간 수급이 아닌 원전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한국형 CF100이 아리백을 대체할 수 있나요? 한국형 CF100이 국제사회에서 아리백을 대체할 수 있냐고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대체할 않겠습니까?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아까 제가 개념 차이를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우리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 안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 줄었죠. 지금 이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이건 뭐 여러 번 반복된 거니까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상황에서 보급 여건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확 줄여버렸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비겁하고 불량해요. 태양광 수사전국 만들어가지고 재생에너지 확 얼어붙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걸 원전 확대의 명분으로 삼은 거거든요. 정책이 이렇게 비겁하거나 불량하면 안 돼요. 자, 아리백을 추진하는 기후그룹이 있죠. 그건 아시죠? 기후그룹. 네.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표까지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간의 우리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약하면 재생에너지가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단가가 내려간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전 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이 약점은 예측 가능한 변동성이 있고 여러 그런 수단들이 있고 여러 소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저장 장치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해결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 저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저장 기술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엔솔에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를 찝어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든지 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있다.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원자력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죽이고 있어요. 지금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실현된다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40% 줄었어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재생에너지 지원 이것도 대폭 축소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이것도 대폭 축소됐어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이것도 대폭 축소됐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지금 다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게 공기업 재정 건전화의 지금 한전사나 6개 발전사가 2022년부터 26년까지 재정 건전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을 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규모를 무려 30% 감축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신재생 2012년도에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이른바 RPS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발전 공기업들은 다 이거 충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못하면 사들여야 되거든요. 이른바 REC. 그래서 의무 공급량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REC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발전량 줄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리백 때문에 수요는 느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REC가. 이게 이제 전기 단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전에서 다 다음에 정산해가지고 발전 자회사한테 다 이게 좀 뭡니까 줘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럼 전기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올 거 아닙니까? 정책이 좀 이렇게 연관돼서 풍선으로 가서 풍선처럼 어딘가에서는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에 다시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그 질의를 여기까지. 다음 마무리하시면 그때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부총리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합니다. 국가 경쟁력,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죠. 예. 예. 근데 혹시 부총리께서는 이 아리백을 아직도 민간 차원의 뭐 캠페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기도 하지만 정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아리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주요 산업,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대폭 감소를 하게 돼요. 수출이. 하나는 15%, 30%, 40%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린 무역 장벽이 새로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어제 기준으로 우리 아리백에 참여한 기업이 한 421개 정도 되는데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있어서 국내 부품 생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크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거 기사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기업의 아리백 이행 요구에 납품 계약이 무산되는 그런 사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볼보. 내가 이게 구체적으로 그 기업명은 안 해놨습니다만은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 납품 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BMW도 마찬가지고 다임러 벤츠도 마찬가지고 이건 코트라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한번 보셔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새로운 무역장벽, 그린 무역장벽이 지금 아리백 말고 EU의 탄소국경 조정제, 이건 또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거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네.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이른바 CBAM. 이게 26년 1월에 전면 시행될 거고 당장 이번 달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어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6개 품목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되고 앞으로 장차 이 품목들이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당장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이 51억 달러에 우리 기업이 영향받는 기업은 무려 140여 개나 됩니다. 이거 만약에 어기게 되면 톤당 10에서 50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후 관세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경제성 측면에 자꾸 이걸 이념으로 보는데 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두 가지만 볼게요. 수출. 훨씬 지금 표에 보시면 원전 수출 규모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려 5배.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규모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집트, 루마니아 사업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무려 5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수출액이 더 컸습니다. 일자리.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가 원전 대비 2020년에는 3배, 21년에는 4배 수준으로 더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야기하고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에너지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년 동안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한국형 CF100 이게 국제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리백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고 또 아리백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CF100으로 이게 전환이 되겠냐. 그리고 또 아까 구글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F100은 훨씬 더 엄격해졌다. 아리백을 충족하고 나서 훨씬 더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아리백은 계약 파기로, CBAM은 추가 관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제조업 유목민이 생길 것이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어떤 기업은, 대기업은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를 찾아서 시설 투자를 해외에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국가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이고 이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처럼 지금 정부처럼 안일하게 대처할 계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처럼 안일하게 대처할 나라는 선진국가 중에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매우 염려됩니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다고요.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요. 아니 지적하신 RE100 그리고 재생에너지 여기에 중요성은 우리 정부도 지금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가면은 기후변화 대응 이것이 굉장히 항상 핵심 이슈 중에 하나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국내 현실 그리고 또 좀 도전적이지만은 우리의 또 미래 산업, 미래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그 비중은 그 비중과 관련해서는 이래 되면 또 할 말씀이 많아지는데 네. 그 뜻을 잘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